저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참 신기합니다. 보고 싶어서 생기는 감정인 줄 알았는데 꼭 사람에게만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계절이 그립기도 하고 어떤 동네가 그립기도 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사라진 것들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증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가끔은 그리움이 문득 찾아오기도 합니다. 길 걷다 맡은 냄새 하나에, 우연히 들은 노래 한 곡에, 예전에 자주 가던 골목을 지나치다가요. 그러면 잠깐 멈춰서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를 참 좋아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리움이 꼭 슬픈 감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도 문서영이 함께합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우리말 꼭꼭 씹기.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서영입니다. 오늘도 우리말 꼭꼭 씹기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그동안 정말 가고 싶어서 오래전에 얼리버드로 예매해놨던 박람회에 다녀왔어요. 인벤타리오라고 문구류 브랜드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박람회 같은 그런 행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문구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 이 얼리버드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공지를 받았을 때, 아, 이거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아, 내가 심지어 그 라인업을 보니까 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가야 된다 싶어서 무작정 표 2개를 예매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 누구랑 갔지 싶은 거예요. 이게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알맞은 사람에게 제안을 해야 될 텐데 어, 이걸 제가 같이 가자고 하면 좋아? 하고 따라 나설 친구들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같이 하는 시간이 제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상대방이 맞춰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미안하잖아요. 미안한 것까진 아니지만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나만큼 좋아해주는 사람과 같이 가서 이 비슷한 역치에서 행복해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내 친구들은 착해서 그리고 나를 어,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친구니까 본인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다고 하면 따라 나서 줄 텐데 사실 제가 서울 일러스트 페어도 지난번에 갔다 와본 사람으로서 그런 뭐랄까요? 그 코엑스에서 하는 대규모 박람회를 돌아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게 밀폐된 공간이라서 아무리 넓은 공간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요, 사실. 사람들에 치여서 다니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걸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브랜드들을 탐구하고 원래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이 박람회를 위해서 한정판으로 만든 굿즈들 이런 거 구경하고 이런 재미에 충분히 그걸 감수하겠지만 저만큼 이런 문구류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그걸 감수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표를 일단 2개를 구매해놓고 나머지 하나의 표를 어떡할까? SNS에 좀 이렇게 같이 갈 사람하고 올려서 구해볼까? 사람을 구해볼까 하다가 같이 스터디하는 동생 중에 너무 이제 문구류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좀 한참 남긴 했는데 한 달 전에 아마 제가 예매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한참 남긴 했는데 이런 문구류 페어가 있다. 같이 한번 가보겠냐라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너무 기뻐하면서 오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날짜를 한번 이렇게 캘린더에 딱 적어두면 그 주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 너무 시간이 한 2주 이상 남은 행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내는데 그 동생이 그걸 저를 만날 때마다 이 인벤타리오 2주 남았다. 인벤타리오 다음 주다. 이러면서 엄청 기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내가 맞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 표가 정말 값지게 닿을 사람에게 제안을 했구나 싶어서 안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를 같이 다녀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제가 좋아하는 것들 투성이었고, 사실 진짜 너무 다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브랜드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서핑해서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다라는 거랑 별개로 이 다양한 브랜드들을 한데 모아서 내가 이제 직접 걸어 다니면서 제품을 실제로 보고 그 예쁜 게 뭐가 있나라고 직접 만져보고 이럴 수 있는 게 다르더라고요. 인터넷 쇼핑이랑. 그래서
너무 다 사고 싶었는데 어, 구매를 막 엄청 많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일단은 저장만 해두고 마음속에 저장만 해두고 그렇게 왔습니다. 내년에 또 열린다고 하면 저는 갈 것 같아요. 올해보다 뭔가 조금 더 많은 브랜드들 그리고 감도 높은 브랜드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사람이 이번엔 너무 많았는데 이런 시스템상의 한계도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네. 여러분도 뭔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런 걸 넘어서서 박람회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냥 박람회라고 해서 갔던 것들, 뭐 주류 박람회,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모님 따라서 주류 박람회 한번 갔었거든요. 약간 그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도파민, 신선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91.3MHz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부 꼭꼭 씹기에서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우리말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2부 음미야기에서는요. 이 단어와 관련한 더 넓은 이야기로 내용을 확장해봅니다. 오늘의 우리말 그리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했던 곳을 그만두게 되어서 가르치던 아이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많이 하고 왔는데 얼마나 그리울까 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동안 또 나를 그리워해 주겠지 하는 마음에 그리움이란 주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도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예린의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촉촉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 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네, 백예린 산책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우리말 그리움인데요. 그리움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나 추억을 그리는 애틋한 마음. 여러분은 유독 그리운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유독 그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한 가지로 정할 수 없이 거의 모든 것들을 그리워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면서 점점 이별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워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옅어지고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의젓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자제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여전히 저는 많은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은 왜 이렇게 다 그리운 걸까요? 힘들었던 시절도 돌아보면 그리운 구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 어떻게 하면 잘 다루고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그리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 그리워해요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편하게 굴지 마요. 아직 너와 난 남남이니까 어린애처럼 보채지죠 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아이들의 불장난 같은 사랑은 싫어. 조금 멈추려 있을 뿐이야. 난 괜찮아. 아니야 사실 난 나를 떠나보낸 그가 아직 너무 미워요. 차갑게 식어버린 내 가슴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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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너무 밝히지죠 마요. 세상은 원래 어두우니까 어쩜 그렇게 해맑게 웃어요. 자세히 보니 슬픈 표정이야. I know I've been there before. 어른들의 계산적인 사랑은 싫어. 살짝 지쳐 있을 뿐이야. 난 괜찮아. 아니야 사실 난 나를 떠나보낸 그가 아직
네, 여러분은 서대문 FM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아무래도 평생 가지고 가야만 하는 감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움을 느끼는 게 썩 유쾌하진 않잖아요. 슬퍼지기도 하고 가끔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그립다는 게 내가 어떤 순간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립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삶을 사랑하고 그리움도 느낄 것이냐, 삶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냐, 라고 이제 묻는다면 전자가 훨씬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행복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낀 것도 진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이유에서라도 무언가 슬픈 감정을 느꼈다. 그것도 진짜. 근데 행복과 슬픔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어떤 게 이제 삭감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슬픔이란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느꼈던 행복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감정이고 그걸 또 너무 이제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때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일인데 그걸 나중에 그리워하게 될까봐 벌써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너무 행복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거나 하면 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을 잃었을 때 얼마나 아플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꾸 마음을 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순간이 왔을 때 덜 아플 수 있도록 무언가 계속 세뇌를 하는 거죠. 어차피 지나갈 일이야. 너무 들뜨지 말자. 너무 그러지 말자.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도 다 후회로 남더라고요. 있을 때 누릴 걸. 현재에 있을 때 충분히 행복할 걸. 어차피 그리워하게 될 거. 나는 마음을 쟀는데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그리울 거면 차라리 그때 마음 놓고 행복하기라도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들이랑 얘기해봤을 때도 그런데 얼마 전에 친한 친구들 고등학교 때부터 쭉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 하룻밤 이제 걸스나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걸스나잇을 하면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저희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얼추 다 서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움이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이성적인 친구라서 저랑 나머지 다른 친구는 되게 감성적이라서 얘기하다 울고 막 이러는데 이 얘기를 우리는 얘기하다가 운다 이러니까 그 친구가 그 전날에 되게 웃었거든요. 야 울어봐 이러면서 너네 진짜 웃긴다. 무슨 지난 이야기를 하다가 우냐 이랬는데 헤어질 때쯤에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친구가 자기는 그 전 남자친구가 꽃을 사줄 때 너무 좋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점이 그 돈을 아껴서 조금 더 본인이 좋은 걸 쓰길 바라는 마음에 그 돈 아껴서 조금 더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길 바라는 마음에 그 꽃을 선물해 줬을 때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하고 이거 돈으로 줘 차라리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후회로 남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위하는 마음이기는 했지만 모질게 말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듣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다.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다면 어떤 일정 금액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형편을 넘어서는 조금 무리했다 싶은 선물을 받아도 아, 이거 이제 채울 수 있잖아. 우리 금방 조금 며칠 더 일하면 복구할 수 있잖아. 이런 마음에 고마운 마음의 순도가 더 높을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여유가 없을 때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며칠 몇 시간 더 일해서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이게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마음 놓고 고마워하거나 기뻐하지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일 눈물 없다던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울더라고요. 맞아, 나는 이 친구를 조금 더 늦게 만났으면 어땠을까를 항상 아쉬워하는 것 같다. 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게 좀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우는데 저도 이제 지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 울 수 있게 된 경지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는 친구를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게 시기를 잘 만났으면 정말 좋았을 걸.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이해를 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울게 됐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는 지난 그 사랑이 이제 더 이상 그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다시 만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정말 아니었는데 뭘까 이 가슴 아픔은? 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그 해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싶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아닌데 이거 그리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곧 그리움의 한 종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리움이라는 걸 인정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걸 그리워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력하고 또 슬픈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깨달았는데 이만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고 살면서 한 번이라도 또 한 명이라도 그렇게까지 사랑해 봤다라는 사실이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그리움을 인정하는 순간이 왔을 때 저는 잠깐 무너졌지만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인정,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도 생기더랍니다. 우리 이렇게 뭔가 어떤 감정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그게 그리움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그 감정을 직격탄으로 맞아보고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 더 해볼까요? 매드클라운의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집에 어디세요? 착해 빠진 게 독한 소리 할 때 분명 지속도속 아니었겠죠. 잡는 목소리 머뭇거리지도 않고 날 떠날 때 분명 이 악물었겠죠. 상처받지 않은 듯 돌아섰지만 해같이 눈물을 사탕처럼 막 흘리면서 다 흘리면서 가 자기보다 큰 슬픔을 쇳동구리처럼 힘겹게 굴리면서 가. 난 왜 그런 널 안지 못했을까. 그날 결판 짓던 순간에 더 널 같던 너의 눈가 그 생각만 하면 자꾸 내 맘이 짠해. 저기요 좀 찾아주세요. 그 사람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말은 두 다리로 어딘가 헤맬 텐데 내가 집이 돼주기로 했는데 에이. 그리워서 밤하늘 바라봐도 그대 알아 나도 그대 맘과 같아. 시간 지나 사랑이면 그래도 사랑이면 Only you
심술 맞은 자존심 딱 그 정도 거리만큼 우린 떨어져 걸었어. 뾰족한 맘 괜히 툭 뱉은 말들에 비해 진심은 항상 한 박자 느렸어. 그 한 발짝 물러서기가 그렇게 힘들어. 이 꼴 저 꼴 다 본 끝에 여기까지네. 30평 아파트가 돼주고 싶었는데 겨우 원룸밖에 못 돼줘서 미안해. 처음엔 시원했어. 너 떠나간 후 싹 지워냈어.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나도 모르게 익숙한 뒷모습을 몰래 따라가더라. 넌 줄 알았어. 친구들은 다 나쁜 년이라고 술자리에서 욕하는데 속으로 지들이 뭘 안다고 네 편들게 되더라. 머리가 아프네. 집 가야 지치가 벗다 뒀더라. 그리워서 밤하늘 바라봐도 그대 알아 나도 그대 맘과 같아. 시간 지나 사랑이면 그래도 사랑이면 Lonely you 돌아와 너의 집으로. 아저씨 사실 나 갈 곳 없어요. 그 사람 아니면 내 맘 둘 곳 없어요. 어딜 가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 아저씨 그 사람 찾아주세요. 그 사람 아님 잠들 곳 없어요. 어딜 가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 그리워서 밤하늘 바라봐도 그대 알아 나도 그대 맘과 같아. 시간 지나 사랑이면 그래도 사랑이면 Lonely you 돌아와 너의 집으로. 저 골목길 돌면 자주 걷던 길과 너가 마중 나왔던 버스 정류장 미용실을 지나 오르막길 올라서 가다 보면 어느새 불 꺼진 너의 집 앞. 난 믿어 그리워하다 언젠가 우연처럼 만나게 될 만화 같은 기적.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 돌아봐도 사랑이면 그래도 사랑이면 그땐 울고 있는 나를 찾아줄래.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던 어린이 영어 학원에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아이들한테는 이별이라는 게 아직 실감이 잘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떻게 이별하는 게 성숙한 이별인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별을 설명해 줘야 될까를 잘 알고 있는 어른은 아니라서 그냥 끝까지 모르는 척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선생님 다음 주부터 없어. 여기 와도 이제 선생님 못 봐. 선생님이 너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이렇게 담담하게 최대한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표정을 보니까 조금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저만 만난 거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있던 선생님이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네 하고 잊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른이니까,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너희들이 보여줬던 것들, 너희들이 해줬던 말들 다 간직하고 그리워하면서 살 수 있는데 너희는 그냥 선생님 잊고 새로운 선생님이랑 더 행복하게 지내렴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개념까지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아이들이니까. 유독 저를 따르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집에 가면 일주일 내내 선생님 어디 갔냐고, 선생님 언제 보러 가냐고 그렇게 못 챈대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막 표현을 해주지는 않았던, 수줍음 때문에 그러진 않았던 아이였는데 수업을 딱 이제 들어가려고 아이를 만나러 가면 엄마 무릎에 앉아있던 아이가 막 뛰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겠다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고 아이고 이렇게까지 좋아해줘서 고맙고 싶었는데 이 아이한테 어떻게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선생님이 없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을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게 선생님이 너를 정말 아끼고 여전히 사랑하지만 선생님도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게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저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이 아이들이랑 헤어져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그리울 수밖에 없다. 그리울 수밖에 없잖아요. 혹자에겐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번 만난 이들, 정든이들은 정말 오랫동안 그리워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 스스로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아이들한테 받은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제 안에 남아있듯 아이들에게도 제가 줬던 사랑이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정서의 일부가 되어줬기를 너무너무 바라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네요.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은 현재에 살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산다. 영원히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가 현대인이 아니라 제 얘기처럼 들렸어요. 현재의 행복한 순간, 현재에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순간마저 행복이라는 점을 그 당시에는 항상 몰라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알죠. 내가 그 순간을 많이 사랑했구나.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최선은 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거를 항상 너무너무 그리워하면서 살기 때문에 제가 쓴 글들을 보고 이제 아는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그래서 행복한 순간은 늘 과거야. 그래서 언니 글을 읽고 나면 항상 뭔가 은은하게 슬프다. 이게 뭐 제 문체고 제 정서라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리워하기보다는 현재에 또 이제 현재를 살면서도 이 순간을 그리워하기보다는 그냥 닥친 행복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빼앗길까봐 너무 그리워질까봐 이게 나눠서 슬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조금 더 천진하게 살아도 되겠다. 지나고 나면 이렇게 나눠서 그리워하든 그리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리움을 맞이하든 어차피 그리워질 거 그리고 어차피 힘들 거 이 순간에 있을 때만큼은 후회 없이 즐겁기나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1부 그리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곱씹어 봤는데요. 노래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 이 그리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확 꽂힌 문장이 적혀있는 한 소설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노래 듣고 2부에서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2B 그리워하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봄날 듣고 오겠습니다. My life is incomplete. It's missing you. 오늘도 하루 보내 다를 게 없이 하나도 안 어색해 혼자 있는 게 너 없이는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살아 근데 좀 여전히 있나 봐 Yeah 후련하게 다 털어내 지난 일에 마음 쓰는 게 It's alright 답이 잘 보이는가 싶다가 또 어느새 날 가두는 감옥이 돼 Yeah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어째 그동안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yeah.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나
괜찮을 거라 되뇌어봐도 내 하루의 끝엔 또 너로 남아 너 없이는 될 것 같던 내가 이렇게 살아 사실 좀 허전해 넌 여전히 여기 있나 봐 마음은 여전해 아직 너를 원해 년이 지나도 난 아직 널 그리워해 난 아직 기억해 우리 처음 봤을 때 네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도 다 정확하게 I pray for you every night and day I hope that someday soon I can see you once again yeah.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잠에서 깨어 헝클어진 머리처럼 내 일상도 꽤나 엉망이 돼버렸어 책임져 아무렇지 않은 척 드리워진 표정도 내 모든 것에 스며든 내 흔적도 다 책임져 아직도 난 잊을 수 없나 봐 다시 돌아와줘 또다시 같은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너를 잊으려 하다 하루가 지나가도 너를 지우려 하다 1년이 가버려도 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리워하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늙다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꼭꼭 씹은 우리말, 입안에서 굴려보며 맛을 음미할 시간이죠. 2부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부에서 소설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초엽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지구 끝의 온실은 이런 작품입니다. 더스트 시대가 도래합니다. 더스트는 살아있는 존재라면 무엇이든 순식간에 죽게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건데요. 황사 먼지같이 생겼지만 독성을 크게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노출되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돔을 씌워서 그들만의 도시를 만들고 이 돔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더스트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피를 원하는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있고 실험 대상이 되어서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언니인 아마라와 함께 소문 속에 있는 도피처를 찾아서 숲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떠돌다가 마침내 자매는 돔 없이 비와 바람을 고스란히 맞고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프린빌리지에 도달합니다. 이곳에서는 온실에서 식물학자 레이첼이 작물들을 기르고 더스트 분해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요. 이 더스트 시대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생기로운 숲속 마을, 전설 속의 공간 같은 이곳에서 살면서 나오미는 행복 속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평화란 영원할 수 없고 프린빌리지의 침략자들이 나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유독 제 마음에 확 꽂힌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눈앞에 두고도 이 순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라는 문장입니다. 눈앞에 두고도 이 순간을 그리워하고 있다. 어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나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감탄했는데요. 너무너무 꿈같고 행복한 시간이라서, 그리고 언젠간 끝날 것임을 아는 순간이라서 그 모든 감정들이 휘몰아치면서 눈앞에 내가 이 순간을 두고 있지만 어느 순간 너무 그리워질 것 같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눈치채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슬픔도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행복한 순간 안에서 그리움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감정인데, 저도 이런 감정을 꽤 종종 느꼈어요. 어렸을 때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어른들이 나중에 커서 돌아보면서 그리워할 그 빛나는 유년 시절이구나 라는 걸 저는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인생 2회차인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늘 그리움 속에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어른이 되고 그 순간을 그리워할 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너무 다른 것들이 바빠서 그때 걱정했던 것만큼 그리워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순간이 너무 그리워질 것 같아서 슬프다면 나는 아직 그 순간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는 이걸 미리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 행복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은 지나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구성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순간들마저도 다 의미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리움이라는 감정도 다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며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말 꼭꼭 씹기 문서영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너도 이제는 나와의 기억이 추억이 되었을 거야 너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다